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실전학습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금방울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눈여겨봐야 될 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읽어도 내용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어떤 점에서 좀 신경이 쓰이냐 하면 우리 그 적용학습에서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자, 거기서 지하국에 내려가서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오는 이야기, 금령전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글은 하늘나라에 있던 두 남녀가 인간 세상으로 적강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런 구조를 또 여러 개 봤었죠. 어디서 봤었나요? 옥루몽에서 봤었고요. 숙향낭자전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옥루몽과 연관을 시켜본다 그러면 옥루몽 같은 경우에도 강남홍이 여자가 오히려 더 남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되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두 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만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돼요. 여러 가지 점에서 올해 나온 그 수능 특강 속에 있는 고전들을 이렇게 묶어보다가 보면 요 테마가 제일 눈에 띕니다. 적강 모티브, 그 다음에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 그리고 전기적인 이야기들, 남녀 간의 사랑이 묶여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옥루몽, 숙향전,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금령전, 금방울전, 여기까지를 한 개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냄새를 풍기는데 이게 물방구로 끝날지 물방구로 끝날지 아니면 수능에서 정말 똥이 돼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고 분명히 봐야 될 글입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읽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던 해룡과, 제 남자 주인공입니다. 해룡과 남해 용왕의 딸이었던 금령이가, 둘 다 하늘나라 사람이라고요. 자, 금령이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혼인을 하여서 전생의 인연을 되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해룡은 반복되는 고난을 극복해냄으로써 영웅이 되는데 고난 극복 과정에서 금방울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해룡을 돕고 해룡과의 사랑을 이룬다. 자, 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룡이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답니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얘가 영웅이 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해룡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웅이 되는 인물인 거죠. 이 과정에서 지하국에 내려가서 공주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이렇게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금방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금방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해룡은 그렇지 못했는데 금방울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영웅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이는 여주인공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히려 더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고요.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대 여성 독자의 의식과 관련이 있어 뭔가 여성들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반드시 능력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이 시대부터 서서히 커져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갑니다.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교차하고 고난과 행복이 교차하며 금방울이 변신하는 것 등 작품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소설이라는 거죠. 전기소설이고 하늘나라 사람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펼쳐지는 적강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글쎄요, 수능특강 관련해서 거의 한 80개 이상 강좌를 찍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지문을 읽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지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중략 부분 전에는 막시가 금방울을 낳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도 워낙에 쉽고요. 두 번째는 금방울전이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절대로 그 지문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글쎄요, 좀 험한 얘기입니다만 그 지문 나오면 내가 손가락을 자르죠.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문 보다가 만약 금령전이 나오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중략 부분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 중략 부분 다음을 읽어볼 거예요. 변씨가 해룡이를 호랑이가 나오는 산에 보내게 되죠. 그죠? 거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데 금령이가 태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라서 앞부분은 선생님이 중약 부분 전까지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중약 다음부터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이렇죠, 그죠? 금방울의 엄마가 막씨예요. 막씨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탕한 남편이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집을 나갔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막씨는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편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치러주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방탕하게 집을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남편 노릇도 제대로 안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막씨한테 고마움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막씨 부인하고 죽은 귀신이 된 남편이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밤마다 좀 그런다고. 그래서 막씨가 임신을 합니다. 이미 전기성이죠. 귀신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지? 그래서 임신을 했어. 이미 전기성이에요. 그래서 막씨가 태기가 생기게 되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금영, 다시 말해서 금방울이 태어난다고요. 이름이 금방울이 아닙니다. 가끔 이거 읽다가 보면 학생들이 여자애를 낳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금방울이구나. 아니에요. 그 여자의 이름이 금방울인 게 아니고요. 진짜 금방울을 낳습니다. 물건으로서의 금방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기적인 이야기죠. 막씨는 당연히 놀랐겠죠, 그죠? 애가 태어나지 않고 금방울이 태어났어. 그래서 처음엔 이걸 내용을 보시면 없애버리려고 하죠. 요괴인 줄 알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금방울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면서 막씨한테 잘 대해주게 되고 나중에는 막씨가 그 금방울을 자신의 딸, 자식처럼 여기게 되는 이야기가 중약 부분 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읽지 않도록 할게요. 읽으면 누구나 알만한 글이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 저는 중약 부분 중약 다음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중약 부분은 이제 금령과 금령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읽게 될 부분은 해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에 생략된 이야기를 잠깐 하죠. 여기 지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변씨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변씨가 남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변씨의 남편이 장사하러 갔다 오는 길에 길을 잃고 떠돌고 있는 남자애 하나를 봤는데 그 남자애가 되게 멀쩡하게 잘생기고 애가 좀 뭐랄까 상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룡이가 변씨의 집에 살고 있어요. 해룡이가 변씨의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변씨가 진짜 엄마인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변씨한테는 진짜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소룡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변씨는 해룡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을 데리고 왔으니까 당연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죠. 자, 그러는 찰나에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 만난 거지, 그지? 물론 남편이 죽을 때 해룡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 와이프 변씨하고 내 아들 소룡이가 인간들이 별로 좋은 인간들이 못 돼. 내가 죽은 다음에 쟤들이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할 텐데 네가 좀 잘 돌봐줘. 부탁을 하고 죽는다고요. 그래서 해룡이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집에 같이 있으면서 거의 뭐 종처럼 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변씨는 계속 해룡이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읽어볼게요. 자, 변씨는 날이 갈수록 해룡이를 더욱더 박대하였다. 못살게 굽니다. 해룡에게 옷과 음식도 제대로 주지가 않고 낮에는 밭갈기와 논매기, 소목이기와 김매기, 나무 베어오기 등을 시키고 밤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시키면서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게 했다. 종처럼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러나 해룡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변씨가 시킨 일을 더욱더 공손한 태도로, 항상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부지런히 하니까 자연히 해룡의 용모가 초췌해져서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게 됐다. 자, 이제 A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A, B 이렇게 길게 묶여진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아요. 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추운 겨울날, 자, 겨울날이랍니다. 눈보라가 내리는 밤에 변씨는, 자, 변씨가 있고요. 변씨의 진짜 아들 소룡이에요. 친아들. 자,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 자기들은 편하게 자고요. 해룡한테는 일을 시킵니다. 해룡 어쩔 수가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찢었는데 얇은 호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거 좀 보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이런 거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3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서술자의 개입을 정확히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서술자의 개입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한 인물은 누가 있었냐 하면 변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변씨 아들 소룡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해룡이 있었죠. 자, 이 인물들을 주어로 해서 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해보죠. 변씨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변씨가 지가 시키고 이렇게 측은한 마음을 가질 리가 없죠. 소룡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해룡이가 또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말을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게 서술자예요. 그런 거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했고요.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잠깐 쉬려고 자기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서 온몸에 땀이 났다. 놀라고 또 이상해서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자, 밖은 춥고 어두운 밤인데 해룡이의 방 안은 따뜻하고 대낮처럼 밝답니다. 뭐 뻔한 거죠. 금방울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방앗간에 나가서 보니까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혜령이가 더욱더 놀라고 이상해서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까 책상 위에 예전에 없던 붕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 이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금방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금방울은 계속 해룡한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해룡이가 잡으려고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저리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서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서 잡히지 않았다. 자, 이제 전기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뿐 아니라 이걸 전체가 다 전기성이 있습니다. 자, 더욱더 놀라고 심통하여서 자세히 보니까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치가 가득하여 퍼져서 코를 찔렀다.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자, B.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자, 이상하긴 했지만 걔를 버리지 않죠. 그죠? 기뻐하면서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까 마음이 절로 놓여서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씨 모자는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눈이 쌓여서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씨는 생각했다. 해룡이가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그렇겠죠. 그죠? 자신들은 따뜻한 잠자리에 들어갔음에도 추웠어. 근데 해룡이는 덮을 이불 한 장조차 없었으니까 해룡이가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해룡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서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가 벌거벗은 채 깊이 잠이 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보니까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가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자, 뭔가 이상한 일을 본 거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씨가 놀라서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자,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 내당이 엄마가 변씨가 있는 방이겠죠. 내당으로 들어가서 변씨한테 문안을 올린 뒤에 비를 잡고 눈을 쓰려고 하는데 자, 또 일어나자마자 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눈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의 광풍, 미친 바람이죠. 센 바람이 일어나서 반 시간도 채 안 되어서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자, 또 역시 해룡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누군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해룡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어. 자, 해룡도
해룡조차도 짐작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대신 누군가 해줬어. 아마도 이게 그 방울이가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는 변씨하고 소령이는 그 방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해룡이가 어떤 도수를 부리거나 어떤 능력이 생겨서 해룡이가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지. 해룡 주위에 있는 금방울이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아직 변씨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죠. 짐작을 하고 있었으나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서 더욱더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가 요술을 부려. 보세요. 금방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룡이가 요술을 부려서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다.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 자, 해룡이를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변씨의 목적. 해룡이를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해룡을 불러서 말했다. 자, 가군이 돌아가신 뒤, 가군이 집안의 어른이죠, 그죠? 변씨의 남편 해룡을 데리고 온 그 아저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군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 가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요. 산속에 우리 밭이 있긴 한데 호환이 자주 일어나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서 너를 장가 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 뭐겠어요? 호랑이한테 죽는 거죠. 호환을 당하는 거.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로구나.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봤다시피 이 여자의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해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로 보내는 것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밭 갈아서 우리 부자 돼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밭 쓸모도 없어. 쓸모도 없는데 거기 가서 밭 농사를 짓다가 해룡이가 돼지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여자는 위선적인 인물이죠.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표리부동한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룡이가 기꺼이 허락을 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변씨가 짐짓, 자, 또 위선적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말리는 척 하면서 이 해룡이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어 인명은 제천이니까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그리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봐도 드라마죠. 농사를 짓습니다. 뭐가 나타났겠어요? 호랑이 나타났겠지, 그지? 해룡이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당연히 금령이가 호랑이를 작살내게 되고요. 밭도 대신 갈아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금방울은 해룡의 조력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인물이 나중에 훌륭한 장수가 될 때까지, 영웅이 될 때까지 금령이는 계속 도와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그런 글이네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보통 보면, 자, 이제 선생님 잔소리 한마디 할게요. 내용을 묻는 문제, 사실일치를 묻는 문제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항상 펜을 드시고 끊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죠. 막씨는, 자, 막씨 얘기입니다. 삼랑이 죽었다고 여기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오케이. 영면을 차려 주었으나, 제사를 지내 주었으나 삼냥은 수십 년 만에 돌아왔어. 자, 돌아온 거 맞아요. 어떻게? 귀신이 되어 바람으로 왔죠, 그죠? 살아온 거 아닙니다. 자, 2번. 삼랑은 막씨를 박대한 것을 죄스럽게 여기고 후회한 거 맞습니다. 이까지 맞아요. 막씨에게 사죄한 것도 맞습니다. 막씨는 삼랑을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밤마다 수작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 막씨는 자신의 팔자가 기구한 까닭에 금방울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울과 함께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금방울을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4번. 변씨는 해룡이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분노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해룡은 항상 공손하게 모셨다라고 지문 속에 나와 있었죠. 그럼 5번이겠네요. 자, 변씨는 해룡이 요술을 부려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구호동에 있는 밭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2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묶여진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특정한 구절을 주고 그 구절이 어떤 내용 나왔나 묻는 겁니다. 1번부터 보죠. A에는 해룡이가 변씨에게 박대를 당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 있어.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자기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아이야. 내가 얘기해 준 거지 지문 속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갑시다. A에는 혜령이가 금방울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드러나고 방에 들어왔더니 한하고 따뜻했어. 아, 이게 금방울 처음 본 방울 때문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고요. 자, B에서는 변 씨가 혜령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드러나. 자, 뭐 때문이었죠? 눈을 쓰려고 시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눈이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 저놈이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일단 답은 2번처럼 보입니다. 3번. A에는 혜령이 자신의 비범함을 알게 되는, 아직까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까지는 혜령은 아주 평범한 인간입니다. 4번 갑시다. A에는 혜령이가 변 씨의 박대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계책, 혜령이 어떤 계책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방울이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A에는 혜령이가 금방울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꾸며낸 사건 있다는 거 없죠. 그죠? 그냥 놀라워할 뿐이지 걔를 뭐 시험하거나 그런 건 전혀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역시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자, 3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금방울전은 혜령의 일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 작품을 혜령전이라고 일컫지 않고 금방울전, 자, 혜령이 중심 인물인데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것은 혜령과 금방울의 행동 양상과 연관이 있다. 혜령의 일생은 반복되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혜령의 고난 극복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행운에 의해서, 행운이 뭐겠어요? 금령의 도움이지 뭐. 행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남다른 태생의 금방울과 관계가 된다. 금방울 역시 혜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고난을 경험하는데 금방울은 이 고난을 타고난 비범한 능력과 주체적 노력, 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고요. 주체적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겨낸다. 이 작품이 혜령의 인생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작품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주체적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금방울인 것이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선생님이 서두에서 왜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주체적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가? 우리가 해제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당대 여성들의 어떤 생각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삼남과 막시 사이에서 금방울이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까지 맞죠? 금방울의 비범한 능력이 남다른 태생과 관련이 있어.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금방울로 태어났어. 그것도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비범한 이런 태생이 얘의 어떤 능력과 연관성이 있을 거야. 당연히 1번은 추측 가능하고요. 보기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막시가 금방울을 이상하게 여겨서 손으로 누르고 지치고 멀리 버리는 것은 금방울이 태어날 때부터 겪는 고난을 말해주는 거야. 자, 태어나자마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없애려고 그 시련을 당하는 모습이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금방울이 막시에게 도움을 준 이후에 막시가 금방울을 품속에서 재우는 것은 금방울이 막시의 박대를 타고난 능력으로 극복해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그죠? 자, 막시가 막 없애려고 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막시를 자신의 능력으로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막시가 자신의 딸로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중약 전에 나왔었고요. 자, 4번. 변 씨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혜령이가 금방울의 등장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행운, 누군가의 조력, 행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답은 5번이겠네요. 금방울의 도움으로 혜령이가 무사하게 된 이후에 혜령이가 구호동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며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타인에게 의존하고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문 속에 내가 밭갈로 가면 금방울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 변 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5번은 잘못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글을 봤는데요. 출제 가능성은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눈여겨서 잘 좀 봐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